안녕하세요. 세라큐즈 박사 이승윤을 간다 이승윤입니다. 오늘은 이 최첨단 레이더 개발을 주도하는 하나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먼저 미래전투기의 핵심 장비로 KF-21 보라매에도 탑재되는 A사 레이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이 기계식 레이더처럼 안테나 회전이 아닌 이 레이더 전면부에 고정된 천여 개의 이 작은 송수신 통합 모듈이 동시에 이 수백 개의 표적을 탐지해내는 게 바로 A사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탐지 영역은 더 넓고 다중 임무 수행이 가능하면서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 중국, 일본 등 소수의 주요 국가들만 보유하고 있던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A사 레이더 국산화의 출발지는 바로 A사 루프랩입니다. 왜 루프랩인지 궁금했는데 이 건물 꼭대기에 A사 레이더를 설치해놓고 항공기 탐지 실험을 했기 때문이라네요. 국내 최초의 A사 루프랩 시험장은 이 A사 레이더의 공대공, 공대지, 공대해 성능을 검증합니다. 실제 전투기가 비행하듯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모의 표적 장치와 항전 모의기 등을 이용해서 표적 탐지와 추적 실험을 수행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런 모습을 직접 봤을 때 살짝 국뽕에 빠져들기도 했는데, 사실 이 국내 군사 레이더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짧은 기간에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개발된 이 천마 탐지 추적 레이더와 철매2 다기능 레이더, 이 함정용 추적 레이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이 다기능 레이더의 핵심 기술을 차차 확보해 왔습니다. 지금은 탐색과 탐지, 추적이 동시에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다기능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KF-21 보라매용 A사 레이더입니다. 수십 개의 목표를 한꺼번에 탐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좀 더 커진 함정용 A사 레이더의 경우는 수백 개의 표적을 한꺼번에 탐지할 수 있는 고도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물론 그동안 난관도 많았죠. 지난 2015년에 미국은 KF-21 보라매 개발에 필수적인 25개 핵심 기술 가운데 A사 레이더 등 4개 기술의 이전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의 핵심 장비 중에 가장 핵심인 A사 레이더를 우리 스스로 개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기술로만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팽배했지만, 불과 착수 4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에 대한민국은 A사 레이더 시제 1호기를 성공적으로 출고했습니다. 세계 12번째로 A사 레이더를 만들어낸 거죠.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이스라엘 개발 업체에서 과외를 받을 때였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핵심 기술을 쉽게 노출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많은 걸 감췄고, 우리 측도 우리가 얼마만큼 아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양측이 서로 소스 코드를 숨기면서 첩보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일단 그 지상에서 이제 루프랩에서 이제 걔네 이스라엘 엘타이 루프랩에서 시험을 하는데, 걔네도 이제 자기네들 소스를 공개하기 싫고 우리도 싫으니까 서로 같은 랩에 있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방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 들어가서 소스 수정해갖고 다시 가지고 나오고 뭐 그렇게 그 한 지붕에서 완전 갈라진 그런 식으로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한국형 A사 레이더가 탄생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측에서는 자사 제품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A사 레이더는 지난 3월부터 국내 비행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비행 시험을 통해 A사 레이더의 완성도를 향상하면 KF-21 시제기에 탑재해서 추가로 이 비행 시험을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나시스템에서는 A사 레이더와 함께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적외선 탐색 추적 장치와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치도 개발했습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적기를 파악하려고 레이더로 전자파 신호를 방출하면 우리 전투기의 위치가 드러나는 위험이 발생하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는 전자파 신호 방출 없이 먼 거리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해서 스텔스 기능을 향상시키는 장비입니다. 기존의 해외 업체 장비와 비교했을 때 소형화되고 경량화돼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는 적외선 카메라와 주간 카메라, 레이저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고난이도의 기술인데 이 전자 광학 기술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지상에 있는 표적을 밤낮에 관계없이 탐지, 추적하고 탐지 레이더 발사, 무장 유도, 표적 식별 지원 등 조종사의 임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끝으로 최근 인기를 크게 끌었던 탑건 매버릭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 해군 FA-18 슈퍼호넷 조종사들이 핵시설 폭격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저고도 고개 비행에 도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KF-21 보람의 조종사들은 A사 레이더 덕분에 그런 고개 비용을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을 전망입니다. 2026년 개발 예정인 터레인 팔로잉 모드가 지형을 따라서 저 고도로 비행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영화 속에서처럼 매버릭과 동료 조종사들이 그렇게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KF-21 보라매와 함께 우리나라의 레이더 기술도 세계의 하늘로 높게 비상하기를 기원해봅니다. 다음 주에는 천궁과 레이저 무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박이 간다 이승윤이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